대한민국에서 신고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경찰 112 치안 종합 상황실 송태욱 경위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기 남부청 그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송태욱 경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저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황실에? 저는 이제 경찰관을 한 거는 이제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와 20년이 되셨어요? 예, 2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안 종합상황실은 이제 112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가장 먼저 신고 접수를 받는 곳이고요. 저는 이제 접수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계신데. 접수라고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우리 바로 경위는 이제- 통화를 네, 긴급 신고 112입니다. 이렇게 딱 바로 통화를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전화 받는 곳입니다.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술 먹던 사람이 이제 차량을 가지고 간 것 같다는 거죠? 일단 접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지령 파트에서 경찰서 그리고 현장 경찰관에게 무전으로 전파를 하고 130 경기 등답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 단계에 따라서 이제 코드 제로부터 코드 4까지 이렇게 나눠져 요게 있는데 있군요. 예. 코드 제로나 코드 1 같은 경우 이제 긴급 신고 긴박하게 이제 출동해야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코드 제로나 1으로 접수하고 있고요. 이제 코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순 교통사고라든가 그냥 경미한 시비 그리고 이제 코드 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담 경찰관이 추후에 상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코드 4는 이제 경찰관 업무가 아닌 거나 아니면 경찰관 업무이긴 하지만 저희 또 이제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경위님이 근무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전국에서도 신고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래요. 지금 사고 현장이신 거예요? 차대차 사고예요? 아니, 울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그 남자분이 같이 있어요? 아니면 나간 거예요? 같이 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유라도 좀 얘기를 해주보세요. 저랑 얘기를 좀 해봐요. 그 중에서도 경위님이 전국에서 신고를 제일 많이 받는 경찰관이라고. 이게 사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네. 아마 그럴 거고 이제 경기 남부청이 이제 그 신고 접수하는 건수가 가장 많아요. 월등히 수원, 용인, 화성 그리고 저 위쪽은 시흥, 부천 이렇게 넓은 지역을 그 수원 그 경기 남부지방청에서 경기 남부청 상황실에서 다 전화를 받고 있어요.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성분이 전화가 오셔서 전화하시자마자 다짜고짜 아들 엄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 목소리가 좀 평범하진 않았어요. 예사롭지 않았구나. 예. 긴급신고 112입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들 엄마야 이렇게 들려요. 무슨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러면 무슨 일인지 작게라도 속삭여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모텔 같은데 와 있고 모르는 남자가 있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 화장실로 도망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씻고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이제 긴급하게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고 그렇죠. 이제 대략적인 위치는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가 나오진 않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GPS 이런 게 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길게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밖에서 막 문 두드리는 소리도 왜 안 나오냐고. 그때 이제 짧은 시간에 엄청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죠? 이게 어떻게 무슨 모텔인지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지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혹시 비누나 아니면 뭐 칫솔 아니면 수건 이런데 그 모텔 이름이 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수건에 작게 무슨 모텔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텔을 특정을 했어요. 모텔을 특정을 해서 현장 경찰관들은 그 위치값 나오는 주변에 그 모텔로 경찰관들을 출동을 시켰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 모텔이 한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모텔을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또 엄청 고민을 하다가 거기 모텔별로 아마 객실에는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 남자한테 우리 뭐 가볍게 뭐 맥주나 한잔 하자던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카운터로 맥주나 이런 걸 주문을 해달라. 그거를 좀 어머님이 한번 해주셔야 저희가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다행히 이제 용기를 내주시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 카운터에서 몇 호로 들어오는 걸 발견하고 이제 맥주를 가지고 올라가서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구해내셨고. 예, 예. 아, 그때는- 진짜 참 예. 다행이다. 아찔하네요, 이게 진짜 아찔해요. 예, 예. 아니 그 본인께서도 어디 여기 위치가 어디지도 모르고 네. 진짜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공포스러웠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참. 데이트 폭력 말씀하시는데 예, 이제는 저희도 이제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안 써요. 쓰지 않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교제 폭력이라고 이렇게 아, 하더라고요. 교제 예, 폭력. 데이트 아. 폭력이 뭔가를 이제 좀 데이트라는 게 약간 아. 긍정적인 느낌이잖아요. 이 폭력은 나쁜 건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도 이제 사용하진 않고 교제 폭력이라는 예, 말. 교제 폭력이라는 말로 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아, 요게 얼마 전 일인데요. 이제 새벽 한 2, 3시 정도 됐는데 그 택시 기사님께서 저기 밑에 지방 부산에서부터 택시를 태워서 손님을 모시고 네. 경기도 화성 지역까지 왔는데 내리면서 뭐 혼잣말식으로 뭐 딸 죽이러 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강력 사건들이 주로 이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어떤 가족들이나 어떤 지인 이런 일면식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긴급 사건으로 일단 판단을 했죠. 일단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예단을 하면 안 되니까 예. 택시 기사님한테 혹시 그럼 또 뭐 흉기나 위험한 물건 같은 건 소지하고 있지 않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식칼 같은 거를 들고 있는 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외투 쪽에 칼까지 소지하고 있을 때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근데 내려준 지점을 물어보니까 어느 특정 아파트 앞 근처 도로에서 내려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그 신도시여서 그런지 동일 지명이 그 똑같은 아파트가 거기에 1차부터 10차까지 있는 아파트고 아이고, 요즘 신도시들은 동일한 아파트 이름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어떡하지 일단 내리긴 내렸는데 이 사람을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던 찰나에 저희 상황실이 되게 넓거든요. 저희 30명 정도가 다 이런 전화를 받아요. 근데 저기 접수소 끝 너머에서 무슨 아파트요? 하는 저희 그 접수 동료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아까 내려던 거긴데 그랬더니 그 내용을 계속 얼른 뛰어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그 경비원분이 신고를 하신 건데 어떤 분이 뭐 딸을 찾아왔는데 뭐 동호수도 정확히 모르고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딸 찾아왔고 그 아파트 주변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일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저희가 지령대 아까 말씀하신 무전 지령하는 지령대로 뛰어가서 이쪽으로 경찰관들 빨리 현장에 경찰관들 빨리 출동을 시켜라. 그래서 가서 흉기 2자로 식칼 압수하고 실제 바로, 흉기가 예, 있었던 예, 거네요. 바로 현행범 체포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좀만 늦었어도 그러니까요. 그 경비원분이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또 이제 그 가족들도 아찔하다. 피해를 입을 수 있었고 아무튼 잘 예방이 돼서 진짜 예. 다행이네요. 오, 정말 큰일이 날 뻔했네. 네네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진짜 그런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간 거였어요. 예. 와. 해가지고 아 다행히 그래도 잘 진짜 예방됐던 것 진짜 다행입니다. 네, 예. 이게 진짜 이런 일을 막은 거잖아요. 아, 참. 갑자기 비명 소리 전화가 저희는 전화가 그냥 사이렌도 안 울리고 띠리리릭 하고 그냥 들어오고 띠리리릭 하고 뭔가 말을 하면 되게 다행스럽잖아요. 막 살려주세요. 아니면 다급하게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여기요. 막 이렇게 속삭일 때가 훨씬 긴장되죠. 하루 근무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많이 못 버티고 나가는 직원들이 사실 많아요. 새로 온 직원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면 막 말도 잘 안 나온다고 그러고 위치가 확인이 안 되고 이게 막 동선이 확인 안 되고 하면 최악의 상황을 계속 혼자 근무하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해결되고 막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은 좀 고통스럽긴 해요. 네. 아니 이게 이제 근데 이런 그 경찰관 분들의 기지로 이게 이제 범죄 예방한 게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요걸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짜장면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요. 뭐 피자 주문, 뭐 치킨 주문 이렇게 해서 검거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네.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주세요 하고 끊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TV 보니까 이렇게 하면 찾아오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방송이 나가고 나면 조금 많아져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법적으로 이제 이거 처벌을 받아야죠. 거짓 신고나 이렇게 처벌 받을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일단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간만큼 그렇죠. 저희 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죠.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상황이 있으니까. 생길 수 있잖아요. 본인은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아시고 그런 장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누구에겐가는 진짜 절박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것도 참 저 뉴스 보고 참 119에 전화를 해서 내가 좀 샤워를 하고 나갈 테니까 몇 시까지 와달라. 뭐 이런 또 뉴스. 무슨 얘기예요? 내와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위급한 상황에 부르는 119인데. 그러니까 이런 민원도 있다고 그래요. 희한하네. 근데 이런 게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네. 어떤 여성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낮인데 저희 지금 3시간째 감금돼 있다고 저희는 납치 감금 이거 완전히 코드 제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금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하 주차장에 차가 너무 막혀서 3시간째 감금돼 있다고. 이런 신고는 조금 어떻게 그렇죠. 아니 조금이 아니라 좀 그러시면 안 되죠.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리고 또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취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택시 타고 가면서 이제 뭐 나 지금 감금돼서 가고 있다, 뭐 납치돼서 가고 있다.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내려준다. 저희 휴대폰 위치 확인해 보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 내려줄 어떻게 수가 내려요, 없죠. 거기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술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긴급신고 112입니다. 네네. 아니 본인 바지는 본인이 풀으셔야죠. 그걸 경찰관이 어떻게 풀어드려요. 예, 이제 다른 긴급신고 근데 바지는 뭐 안 되면 단추를 자르시던지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욕설하시면 안 되고 여기 다른 긴급신고 받을게요. 여러 번 전화하시는 분, 약간 반복적으로 신고하시는 분인데 약간 뭐 그냥 술 먹었는데 바지가 안 벗어진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뭐 이런 그냥 술 취하신 분. 저녁 때 일어나는 그 대부분의 신고는 이게 음주와 관련된 그렇죠. 신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만연하게 술 먹고 쓰러져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집에 안 들어가면 또 아무래도 뭐 범죄 피해 당한 것 같다, 연락이 안 실종 신고라도 된다, 하는 실종 신고하니까 또 거기에 많은 경찰관 인력들이 또 많이 소비가 되고 조금 보통 저희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드시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관련된 제보 신고도 상당히 많아요. 네, 차량이 뭐 비틀거린다, 네네. 아니면 어떤 사거리에 특정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가지 않는다, 이런 신고가 많아서 한 번은 새벽 시간대인데 그 사거리에서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바뀌어도 계속 가지 않는다. 아무래도 음주가 의심된다. 봤는데 그분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자는 거 음주하시고 자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겠죠 하고 갔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혹시라도 이분이 또 몸이 정말 음주가 아니고 진짜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전화 받으면서 소방으로 공동 대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과 같이 소방관을 일단 혹시 몰라서 같이 출동을 시켰는데 그분이 음주 이런 게 아니었고 약간 고령이신 분인데 운전하시다가 약간 뇌경색 아이고야. 이런 게 있으셨던 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의식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구급차 소방관 여러분들도 다행이네요. 빨리 출동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이에요. 소방관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 조치를 하셔가지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이 이렇게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신고자와의 공조로 사건을 해결한 적도 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제 112 신고가 본인이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들이 어떤 의심 가는 거나 범죄 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보해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어떤 분이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공원가에 차량이 한 대 세워져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차량 주변으로 다른 차들이 와서 잠깐 서 있다가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뭐를 건네받고 가고 하니까 조금 자기 생각에는 약간 그런 거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처 자연스럽게 가면서 차량 번호 혹시 볼 수 있는지 했더니 이분이 또 약간 자연스럽게 이러시면서 가서 차량 번호를 보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잘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 차량 번호를 특정해서 빨리 경찰관이 갔는데 그 외국인들이 거기서 이제 마약 거래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가 빨리 출동한 것도 뭐 그렇지만 이분이 신고가 굉장히 제보가 잘하잖아. 결정적이었고 진짜 잘하셨네요. 이런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퇴근 시간에 이제 그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하셔서 자 지금 버스 정류장인데 은행 CD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를 계속 하시면서 업무를 보시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경찰관 출동할 때까지만 좀만 봐달라 했더니 어머님은 이제 퇴근하고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이 버스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이제 가버리면 그 사이 이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좀만 부탁을 드린다. 부탁을 좀 드린다. 저희 갈 때까지만 좀만 봐달라 해서 이제 이분 인상 차이 같은 거 파악하고 다행히 이제 통화 유지하던 찰나에 경찰관이 또 신속하게 빨리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발견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하셨고 근데 다행히 그건 현장 경찰관이 빨리 이제 지급 정지해가지고 다행히 피해를 막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또 더 그런 거는 내일 또 그 한 1억 넘는 돈까지 또 아이고. 내일 만나서 전해주기로 했다는 그 나중 그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럼 한 2억 넘게 또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신고는 본인이 의심된다고 하시면 이게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허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인이 그렇죠. 정말 의심이 가서 이상하니까. 해주신 거니까.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 이게 정신없고 뭐 다급할 때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가 사실 또 좀 어려울 때가 좀 있거든요. 이럴 맞아요, 때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신고하셨을 때 본인이 위치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네. 가장 먼저 위치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네. 위치 추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일단 그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GPS 같은 경우는 실내 같은 경우는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 기지국 기반으로 이게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특정 장소가 현출되진 않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네네. 여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다는 네네. 얘기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보이는 간판. 가게 이름, 그쵸, 간판. 예. 심지어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저희 막 전신주 번호, 전봇대 예, 번호 예. 그걸로도 사실은 위치 검색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고유의 그 승강기 번호 그런 걸로도 검색이 되고 요거 이제 위치를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때라면 그렇지만 이제 네. 신고조차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하기 힘들 때. 네. 하기 힘든 네. 그런 상황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불가능한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사실 112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받는 사람 112 하셔서 그래요? 예, 아, 문자로 진짜요? 신고 가능해요. 예, 예.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뭐 누가 추행을 한다거나 예. 뭐 소매치기를 한다거나 여기 소매치기 있어 이렇게 신고하기 어렵잖아요. 아, 문자로? 그럴 경우에는 문자로 지금 몇 번 버스 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인데 내가 지금 어디 버스에 있고 아니면 어느 지하철에 있고 이런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셔서 112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여기 시스템상 문자가 현출이 되고 또 현장 경찰관들도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하거든요. 본인이 정말 통화하기 곤란한 경우에 문자로 신고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